K-팝 아이돌의 산업화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연예 기획사들의 등장인데요. K-팝의 이 세계적인 성장에는 대형 연예 기획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연예 기획사들은 SM, YG,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 세 회사가 이 K-팝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메이저 연예 기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는 1995년에 설립됐고요. 대표는 이제 이수만 씨가 대표고, 이수만 대표님.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1996년에 설립된 양현석 대표님이 계시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는 예전에는 구태흥 기획이었는데 1997년에 설립된 박진영 대표가 2001년에 JYP 엔터테인먼트로 본인 이름의 이니셜로 바꿔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DSP 미디어는요, 이제 이호연 대표가 그 구 대선 기획으로 핑클이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아이돌들이 이제 활동한 엔터테인먼트사인데요. 제일 오래됐어요. 1991년에 설립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라고 최근에 이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더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방시혁 대표로 2005년에 설립이 돼서요. 2021년에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 K-팝의 성장과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들은 처음엔 3개였지만 지금 5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 말고요. 폭발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형 기획사들은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SM, YG, JYP 그리고 하이브도요. 코스닥에 상장해서 전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했습니다. 대중음악의 산업화와 전문화에 이제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죠. 이런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돌이 양성이 되는데요, 전문적으로. SM, YG, JYP의 이 아이돌 양성 스타일은 그 각자 이 대표의 철학과 세계관,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양성이 되는데요. 이제 SBS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영이 되는데요. 이 K-팝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각 연예 기획사 아이돌 양성 스타일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이 대형 연예 기획사 세 회사를 통해서 발굴되고 양성이 됐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이 신한류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연예 기획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도 이런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아이돌들도 최근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라든지 2PM의 니쿤이라든지 미스 A, 그리고 엑소의 한경 등의 그리고 중국 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아이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한안령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과의 이 외교 관계가 그룹 활동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국 국적의 멤버, 특히 중국 국적의 멤버들의 수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최근에 이 대형 연예 기획사들의 아마 고민 그리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M 엔터테인먼트인데요. 1세대 아이돌의 원조 H.O.T를 시작으로 SES, 보아, 소녀시대, 샤이니, 슈퍼주니어, 엑소, 레드벨벳 등을 탄생시킨 원조 대표 연예 기획사 중에 하나죠. 이 SM 같은 경우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아이돌 양성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SM에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돌을 차곡차곡 실력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안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런 해외 아티스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를
협업을 통해서 작곡과 안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하루에 최근에는 이제 K-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수백 개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들이 이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K-팝 시장이 넓어졌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이 외교 정세에 따라서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이 컬처 테크놀로지의 이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마 최근이 아닐까 봅니다. 두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빅뱅이라든지 21, 그리고 블랙핑크, 위너, 아이콘, 악동 뮤지션 등 아티스트의 재능과 개성을 중시하는 게 YG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인데요. 개개인이 가진 이 개성과 창의력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릴 것인가, 그것을 살려서 그룹을 결성을 하고 데뷔를 하는 것이 YG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G의 가수들이 자유롭고 아티스트적인 이런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목표, 그 방향성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빅뱅 같은 경우는 춤과 의상에서 이런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고, 이 빅뱅의 스트릿 컬처의 분위기는 기존 아이들의 되게 딱 정형화된 모습을 벗어난 이런 상징적인 코드로 평가받고 있고요. 규정에 맞춰진 이런 모범생들과 차별화된 이런 개성화된 스타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고요. 그래서 연습생들이 가진 개성과 끼를 잘 살려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바로 YG입니다. 세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는요, 뭐 JYP 스스로가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이어서 2PM, 트와이스, 데이식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등 뭐 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YG 엔터테인먼트는요, 기본기와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력이 물론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성실성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 성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JYP 대표께서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완벽하게 익혀서 실제 무대에서는 아무 생각, 긴장하지 않고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JYP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연습을 해야 무대에서 떨리는데 즐길 수 있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성 그리고 기본기가 JYP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연습생을 근데 이 박진영 스타일로 변화시킨다. 연습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리고 이 박진영 대표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완벽주의를 너무 주입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JYP 가면 이 박진영 아바타 만드는 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도 있는데요. JYP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B와 이 G.O.D의 김태우를 보시라. 이 친구들이 JYP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해체가 돼서 그리고 각자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둘은 기본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솔로로 나가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실력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위에 자기의 개성과 매력을 얹어서 스타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JYP의 철학은 이렇게 기본기와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뭐 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보실 기획사는 하이브입니다. 아마도 아직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개칭을 했기 때문에요. 방시혁이라는 인물이 2005년에 설립을 한 회사인데요. 사실은 이 방시혁이라는 인물은 JYP 엔터테인먼트 수석 작곡가로 활동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요, 하이브라는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본사, 하이브 아메리카, 그리고 일본 본사, 하이브 재팬,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이블부터 해서 여러 개의 소규모 레이블 회사에서 여러 가수들을 관리를 하고 솔루션해서 제작, 음반 제작들을 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또 이걸 이제 펼쳐나가는 이런 세 가지 스텝으로 비즈니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소규모 레이블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이 빅히트 뮤직, 이 레이블 회사 중에 소규모 레이블 회사 중에 하나가 빅히트 뮤직인데 여기서 BTS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 스타들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한류 열풍 주도로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이돌의 브랜드 파워 상승인데요. 그래서 세계의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모셔가는 것도 바로 이런 아이돌 자체의 브랜드 파워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K-팝의 해외 비즈니스 성장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K-팝 아이돌 스타들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려되는 측면은 어린 나이에 데뷔를 위해서 지나친 경쟁과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보통 나이에 즐겨야 될, 알아야 될 평범한 일상을 못 지내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고요.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이 아이돌의 자살 문제도 종종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약이라든지 병역 비리 등의 이제 사회적인 이 범죄 문제와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이라든지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짧은 수명으로 인해서 이 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이 진로 문제, 너무 젊은 나이에 그룹이 해체돼서 연기돌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의 이 아이돌들이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아이돌 지망생화인데요. 2008년의 경우 아이돌 지망생이 100만 명이었는데 데뷔한 친구들이 324명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아이돌로 데뷔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